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의견을 써놨고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며 당연히 아파트의 가치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자들은 30분의 통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 10억, 20억씩은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하면 1년 모아서 주거지를 옮겨서 통근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10억, 20억 지불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일단 나이가 들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젊을 때는 18평 경기도 아파트 쪽에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지만 나이 들면서 소득이 모이게 되면 더 큰 평수와 더 부자인 동네,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과시할 수 있는 대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물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지만 대학생 때는 10,000원이란 돈이 굉장히 커 보였고 이 돈이면 하루 세 끼를 때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 세 끼를 때우려면 김밥만 먹는 게 아니라 최소 외식을 하면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는 들죠. 그래서 무서운 거는 그렇게 식비에 30,000원씩 쓰고 핸드폰비에 또 10만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는 문화생활, 여러 비용 등등 한 달에 최소 100만원을 쓰면서 돈을 적게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현재 소득이 충분해도 아마 대학생 때 본인 마인드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 대한 비용 쓰는 거를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본인이 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과 비슷한 연봉의 직장 동료가 강남으로 이사 갔다라고 하면 배가 아프시죠. 그래서 배가 아픈 반면에 나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억 이상 아파트, 15억 정도 아파트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 중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강남이 어떤 동네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옮길 생각 자체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사람은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에 따라서도 아파트 값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은 부자들에게 그래서 상대적이라서 싼 것일까요? 그 억대 연봉자 70만 명 시대이지만 현재 강남 집값은 이들만의 자본으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해 드렸던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구적으로 몰렸던 자본이 현재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빠지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서 더욱더 자본의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본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때 쉽게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 때 집값이 쉽게 빠진다. 그런 식의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에 대한 욕망의 투영인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거지의 명품화 과시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왜 사는가 알아보면 과시욕구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비싼 가치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 디자인 자체가 고급스러운 거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딱히 이게 객관적인 어떤 디자인 스쿨에서 평가를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기능이 다른 백 대비해서 엄청 우수하거나 내구성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 클래식이란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게 강남이며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구조가 우수하거나 뭐 혁신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강남이니까 강남에 산다라고 하면 부자라고 봐주는 이미지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직주근적과 다양한 편의시설 및 학구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자본이 몰리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나 교육이나 편의, 자연환경 같은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부자들이 모여서 부천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인과 결과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조성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빼고는
강남의 이미지, 부촌이나 이미지 때문에 고학력의 인재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몰리면서 직장, 교육, 편의, 문화, 쇼핑 등 여러 시설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투영되어서 자기 사는 곳을 사람들이 브랜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살아도 난 서초구가 아니라 반포 산다. 송파구에 살아도 나 송파구가 아니라 잠실 산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과시욕구가 많은 한국 사람들의 욕망이 주거지로 투영되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사는 곳, 즉 주거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현상들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적당히 살만한 주거지는 많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적당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직장 접근성을 가지고 최고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인서울대학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교육 환경에는 학교나 학원가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롯데월드타운과 코엑스 정도의 대규모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있고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도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수는 줄고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요. 여기에 GTX 등 교통의 혁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절대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고 수도권이 전체가 30분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시설 좋은 아파트랑 교육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춘 서울 대체지가 늘어나겠죠.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 값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구수는 줄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전체 국내 총생산 경제 규모인 GDP는 느리지만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급 인력이 늘어나면서 사람은 적어줘도 두 사람이 버는 그 자본의 양을 한 사람이 창출해내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벌어지고, 양극화의 상위 영역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소득을 본인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또는 과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쏟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인구가 줄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촌이 강남 상구라고 하지만 앞으로 서울 내에서 부촌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출 지역에 사전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말고 이제 불로소득을 자산을 증식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촌이 어디인지는 이제 미래 부자들의 선호도가 어디일지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라이프 생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하는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배합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한테 좋은 점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정상 가격 대비 반값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차이는 어느 나라에나 있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낚아채기가 쉽겠죠. 그래서 내가 반값이 되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랑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도 살만한 것이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반값이 되려면 경제 규모가 후퇴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후퇴해서 작아지고 이에 따라서 소득 수준도 작아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소득 편차가 작고 균일한 소득을 벌 때나 가능한 일로 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부동산 가격은 갭 투기꾼들 때문에 왜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열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정말로 문제이고 꼭 잡아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 채에서 세 채 정도 아파트나 땅을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해서 30억 이상의 부를 이룬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라서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무적 공부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투자 입지를 선정하고 매수하고 적당한 시점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반값 대기만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합하지 말도록 하죠. 저희 모두. 그래서 한 채에서 세 채로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미래시장에 종잣돈을 불리고 이제 20억, 30억 정도의 소규모 자산가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부동산 재테크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어떠실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